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불안하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무언가를 계속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넷플릭스를 켜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거나 말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카페에 가는 것도, 혼자 영화를 보는 것도, 심지어 혼자 여행을 가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진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사실 이 주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저도 혼자 있으면 정말 불안했거든요. 뭔가 계속해야 할 것 같고, 생산적이어야 할 것 같고,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혼자 걷는 길이 더 자유롭게 느껴지고, 혼자 먹는 식사가 더 맛있게 느껴지고, 혼자 보는 영화에서 더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정리해 볼게요. 바로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완전히 다른 감정이에요. 심리학자들도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영어로 loneliness라고 하는데 이것은 타인과의 연결에 대한 갈망에서 오는 감정적 공허함이에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결핍감에서 나오는 감정이죠. 반면에 고독은 solitude라고 하는데 이것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해요. 나 혼자여도 괜찮다. 나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좋다는 충만감에서 나오는 상태인 거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은 혼자 있는 상황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주말 오후에 집에 혼자 있다고 해보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혼자지?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을까? 나만 이렇게 외톨이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다. 뭘 하고 싶지? 책을 읽을까? 음악을 들을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생각에 잠길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점은 고독을 즐긴다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덜 의존적이 되고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물에 비유해서 설명해 볼게요. 외로움은 메마른 땅에 떨어진 물 같아요. 빨리 증발해버리고 갈증만 더 심해지죠. 하지만 고독은 풍요로운 호수 같아요. 고요하고 평온하면서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하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특성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는 정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SNS를 보면 친구들이 누구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혼자 있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사람들이 항상 누군가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만 올리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도 연인이나 친구들과 함께, 심지어 운동하는 것도 누군가와 함께 하는 모습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것은 뭔가 이상한 거야. 혼자 있으면 외로운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이나 문화 때문이에요. 특히 한국 사회는 공동체 문화가 강하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노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물론 이런 공동체 문화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편견이 생기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우리 뇌의 특성 때문이기도 해요. 인간의 뇌는 원래 사회적 동물로 진화했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실제로 혼자 있으면 맹수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이 드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반응이 꼭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편견이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게 되면 정말 많은 좋은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게 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맞춰서 행동하게 돼요.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의 모습, 친구들과 있을 때는 친구로서의 모습, 가족과 있을 때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물론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역할들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죠.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다들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곳에 가게 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점점 진짜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의성과 상상력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여백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이 자라나게 돼요.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이나 작가들, 과학자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아인슈타인도 혼자 바이올린을 켜면서 물리학적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하고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도 혼자 있을 때 Yesterday라는 명곡의 멜로디가 떠올랐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대화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뇌가 계속 바쁘게 돌아가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뇌가 좀 더 여유로워지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외부의 자극이 적기 때문에 내면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정말 바쁘게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출근길에도 음악을 듣거나 뉴스를 보고 직장에서는 계속 일하고 퇴근 후에도 약속이 있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해서 정말 조용한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 특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정말 고요해져요. 마치 탁한 물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맑아지는 것처럼 복잡했던 마음도 점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특별히 명상을 하거나 뭔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혼자 조용히 있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자기 성찰을 하게 돼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했는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고민해 보기도 하죠. 이런 성찰의 시간이 쌓이면서 점점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 패턴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관리도 더 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혼자 여행을 가거나 혼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5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스마트폰도 보지 말고 음악도 듣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주변 소리를 듣거나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불편할 거예요.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고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불편함을 그냥 받아들이고 지켜봐 주세요. 점차 그 시간을 10분, 15분으로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고요함이 불편함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바뀌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혼자 하는 활동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 정말 많아요. 독서, 그림 그리기, 일기 쓰기, 음악 감상, 산책, 요리, 정리정돈 등등 말이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있어도 할 일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시작하더라도 점점 혼자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좋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특히 창의적인 활동들을 추천해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하는 활동들은 혼자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정말 특별해요.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듣거나 산에서 새소리를 듣거나 하는 시간들 말이에요. 자연에는 우리를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나무들, 꽃들, 새들, 바람, 햇빛 등이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나는 사회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나만 이렇게 외톨이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재미있게 사는데 나만 이런가? 같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죠. 대신에 나는 지금 나 자신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혼자 있는 이 시간도 충분히 가치 있다. 나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같은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혼자 있기보다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다.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고 싶다.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에 그냥 쉬고 싶다 같은 식으로 말이에요. 목적이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고 시간도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의존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상대방도 부담을 덜 느끼고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경계를 더 명확히 할 수 있어요. 언제 함께 있고 싶은지, 언제 혼자 있고 싶은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진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외로움 때문에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관계의 질이 훨씬 좋아져요. 네 번째 이유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되찾으면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도 더 여유롭고 너그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제 경험을 말씀드려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게 된 이후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어딘가 불안하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고 재미없어 하지는 않을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진 후로는 친구들과 만날 때도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약 오늘 만나고 싶지 않다면 굳이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도 생겼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은 전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내적 동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해요. 세 번째 특징은 현재 순간에 집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즐길 줄 알아요. 네 번째 특징은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할 줄 알아요. 다섯 번째 특징은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여섯 번째 특징은 깊이 있는 관계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해요. 일곱 번째 특징은 자신만의 가치관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기준이나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추구해요. 이런 특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특징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과 만나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혼자 있어도 실제로는 혼자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확인하고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고 하니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로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해요. 1시간이라도 아니면 3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내다 보면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해보세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런 반응을 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글로 써보면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때보다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세 번째는 감각을 활용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오감을 의식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보고 몸의 감각을 느껴보고 주변의 냄새나 맛을 의식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마음도 더 평온해져요. 일종의 마음 챙김 연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거나 시를 써보거나 음악을 만들어 보거나 요리를 해보거나 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활동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성취감도 주고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줘요. 다섯 번째는 학습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혀보는 거예요. 학습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자신감도 높여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갖게 해줘요.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을 정리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혼자 있으면 외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풍요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혼자 있으면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은 혼자 있으면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 유익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쉬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번째 잘못된 믿음은 혼자 있으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외로움 때문에 억지로 혼자 있게 되면 우울해질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독한 시간은 오히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돼요. 5번째, 잘못된 믿음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요. 오히려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져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전혀 다른 거라는 점,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게 되면 정말 많은 좋은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누구나 조금씩 연습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억지로 즐기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작은 것부터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된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오히려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는 것은 정말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외부의 자극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적 평화를 찾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한 번쯤은 혼자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시는 걸 어떨까요? 그 시간 속에서 만나는 고요함이 어쩌면 여러분이 찾고 있던 평화의 시작일지도 모르거든요.